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와하,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완양입니다. 오늘은요, 완양과 함께 와인을 알아보자 챕터 7 완양 추천 화이트 와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레드 했었잖아요. 홉 패밀리 와인스 레드 했었는데 오늘은 화이트로 준비를 좀 해봤고요. 오늘은 그래서 어떤 와이너리에 어떤 와인을 할 거냐 바로 들어가 보죠. 짜두자! 오늘은요, 엘 에네미고 와인스라는 아르헨티나 와이너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이 와이너리의 화이트 와인 한 가지를 추천드릴 거예요. 엘 에네미고 와인스는요, 두 명이 운영을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두 분인데요, 요 여성분과 요 남성분이에요.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알아봐야 할 한 개의 와이너리가 더 있어요. 그거부터 얘기를 하고 이분들 설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짜자잔! 카테네아 자파타 와이너리인데요. 여기는 아르헨티나의 정말 뭐랄까 탑 와이너리 중 하나예요. 1902년에 이탈리아에서 넘어오신 니콜라 카테나라는 분이 설립을 하셨고요. 지금은 손자분, 그러니까 3대째이신 분이 이 와이너리를 부흥시키고 지금은 이제 4대 따님이 이제 와이너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분들이랍니다. 여기 니콜라스 카테나 자파타 요분, 이 남성분이 3대 손자분이시고요. 이분이 뭐랄까 아르헨티나 와인을 굉장히 부흥시킨 인물이에요. 여기가 멘도자라는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 멘도자라는 지역이 해발 고도가 엄청 높은 그 안데스 산맥이에요. 산맥에 걸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 높은 고도까지 포도를 안 심었는데, 이분이 그 높은 해발 고도 막 1100m까지 되는 그런 높은 산을 개척을 해서 거기에 이제 포도를 심고 와인을 만들면서 아르헨티나의 어떤 와인 스타일을 좀 개척한 굉장히 높게 평가받는 인물이고요. 옆에 계시는 라우라 카테나 씨는요, 따님이시고 의사이자 와인 양조가이자 와이너리의 총괄 책임자. 지금은 이 라우라 카테나 씨가 와이너리를 이끌고 있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카테나 자파타 와이너리에 대해서 알아봤느냐 하면 이제 여기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아까 봤던 그 여성분과 남성분 있잖아요. 우리 엘 에네미고 와인스의 이 안드리아나 카테나 분이요, 카테나 자파타 와이너리의 셋째 딸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알레한드로 비힐이라는 분은 카테나 자파타의 수석 와인 메이커세요. 그러니까 카테나 자파타 와이너리의 어떤 주요 인물들 둘이 나와서 만든 와이너리가 바로 엘 에네미고 와인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엔트리급 와인들, 가격 저렴한 와인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아요. 카테나 자파타가 생각나게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와인들을 만드는 그런 아주 훌륭한 와이너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엘 에네미고 와인즈는 어떤 와이너리냐, 어떤 연령을 갖고 있냐 하면 얘네는 신생이에요. 2008년에 설립됐어요. 진짜 얼마 안 됐죠. 근데 행보가 굉장히 파격적이고 대단합니다. 2013년 빈티지 그랑 에네미고 괄타라리 까베르네 프랑이라는 얘네 플래그십 와인이 있는데요. 이게 RP 100점을 맞습니다. RP가 뭐냐면 로버트 파커라고 하는 와인 평론가, 최고 와인 평론가에게 100점을 맞은 거예요. 고작 5년밖에 안 됐는데. 와, 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 RP 100점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RP 100점을 맞잖아요. 그러면 일단 와인 값이 치솟습니다. 10만원짜리 와인이 20만원이 되고요. 20만원짜리 와인이 30-40만원이 돼버립니다. 구하기도 힘들고요. 이 RP 100은 그냥 그것만으로도 한 와이너리의 어떤 자랑이 될 수 있는 그건데, 심지어 같은 와인 2019 빈티지가 RP 100점을 한 번 더 맞습니다. 미쳤죠. 그냥 미쳤어요. 이렇게 두 번의 RP 100점을 통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와이너리가 바로 엘 에네미고 와인즈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엘 에네미고 와인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면요, 짜잔! 얘네들의 주력 산지인 멘도자가 도대체 어디예요? 하면은 요렇게 아르헨티나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아르헨티나가 이제 남미 쪽에 있고요. 여기 딱 갈리는 부분이 안데스 산맥, 그리고 그 왼쪽으로는 칠레가 있고요. 요 안데스 산맥에 걸친 부분이 아르헨티나 와인 산지인데, 그 중에서도 중앙부, 이 빨간 부분, 아르헨티나 최대 산지가 바로 멘도자라고 보면 돼요. 멘도자가 특이한 이유는요, 여기가 이제 안데스 산맥이랑 이렇게 걸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해발고도가 엄청 높아요. 이 와이너리도 해발고도 900m부터 1100m까지 이렇게 높은 해발고도에서 포도를 키우는데,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 우리 한라산이 해발고도 1600m예요. 미쳤죠? 그러니까 한라산의 3분의 2 지점에서 포도를 키우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해발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평균 기온이 떨어져요. 여기가 남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덥단 말이야. 근데 포도가 생각보다 좀 서늘한 지역에서 키워야지 그 산도랑 당도의 밸런스가 잘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는 거야. 또 이제 산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좀 건조해지고 비가 안 오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결하냐면, 안데스 산맥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 위에 눈이라든지 이런 게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녹은 게 지하수로 들어가면서 여기는 천연적으로 관계도 필요 없는, 물도 안 줘도 되는 아주 좋은 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좋은 와인들은 이 멘도자의 높은 곳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저희가 볼 와인들도 여기서 나온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것만 말씀드리면 좀 섭하잖아요. 그래서 와이너리 사진을 좀 가져왔어요. 와,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게 얼마나 높은지 체감이 되지 않나요? 그냥 내가 보기에 우리 집 옆에 동산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은데 거기가 다 눈으로 덮여 있어. 완전 꼭대기야. 한라산이야. 그리고 다음 사진도 보면 이렇게, 네, 여기가 산 위에요. 산 위에 약간 고원 같은 곳이야. 고원, 약간 이렇게 언덕 위에 이렇게 쭉 평지가 있는 그런 곳. 그리고 여기도 산 바로 옆에 이렇게 고원이 있고, 거의 뭐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구름의 머리, 이렇게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곳이 바로 이 아르헨티나 멘도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는 어떤 와인들이 있는지 라인업을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여기에는 총 3가지의 라인업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얘네 플래그십, 가장 대표가 되고 가장 고가의 와인인 그랑 에네미고 라인업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까베르네 프랑이라는 품종을 베이스로 해서 와인을 만들고요. 이 괄타랄이라는 게 포도밭 이름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라인업별로 괄타라리도 있고요, 뭐 다른 포도밭 이름도 있고요. 각 포도밭에서 나온 포도만으로 만든 와인, 요런 프리미엄을 붙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SV 보나르다인데요. 얘는 사실 우리나라에 수입은 안 돼요. 정식 수입은 안 되는데, 요 보나르다라는 게 품종 이름인데, 요 보나르다를 가지고 만드는 라인업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 엘 에네미고, 와이너리 이름을 딱 갖다 박은 얘네 어떤 대표 주력 상품이자 엔트리급 와인인데요. 저희가 오늘 알아볼 와인이 바로 이 엘 에네미고 샤도네이입니다. 맞아요, 정체성이에요.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엘 에네미고의 뜻이, 에네미고가 적이란 뜻이에요. 에너미, 그 적인데, 이 그림도 보이시다시피 뭔가 싸우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적과 싸운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내 안에 4명과 싸운다, 그래서 내 안에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뭐 이런 뜻으로 약간 지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엘 에네미고 샤도네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면요, 엘 에네미고 샤도네이는 말 그대로 샤도네이를 사용해서 만든 화이트 와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효 후에 500리터 프렌치 오크에서 9에서 12개월 정도 숙성을 시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오크 숙성한 고소한 오크의 뉘앙스가 들어간 화이트 와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은 플로르 적용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플로르가 효모막이에요. 효모막. 그래서 숙성 오크통 안에서 이 와인과 그 오크통의 빈 사이에 하얀 효모막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와인이 산소랑 닿으면 산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효모막이 이 산소 접근을 막아주고 이 효모의 뉘앙스를 와인에 적용을 시켜줍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쉐리 와인에서 나와요. 그래서 쉐리 와인이나 혹은 쉐리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뉘앙스인지 감이 좀 오실 수도 있는데, 되게 샤워한 반죽 같은 느낌, 빵 반죽 느낌, 고소한데 가벼운 너티한 견과류의 느낌, 이런 것들이 와인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죠? 넘어가요. 필요 없습니다.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이 와인에서는 어떤 향들이 나냐, 일단 과실은요, 오렌지, 살구, 흰 복숭아, 사과파이, 견과류파이, 그리고 바닐라, 헤이즐넛, 아몬드 같은 뉘앙스들이 나요. 뭔가 이게 잘 어울릴까 싶겠지만, 이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주는 만족감은 여러분 정말 이거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정말 굉장한 뉘앙스를 내는 와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맛은요, 은은한 복숭아 뉘앙스로 시작해서 고소한 견과류의 쌉싸름한 느낌이 살짝 스치고요. 마지막은 짭조름하면서 짜릿한 미네랄리티가 여운으로 쭉 남아요. 이것도 사실 이거를 듣고 경험하시면 여러분들이 얘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를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한번 나중에 이 와인을 드셔보실 때 요걸 다시 한번 보시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와인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일단 첫 번째, 그 와인은 산소랑 닿으면서 변화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이 가격대의 샤도네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변화가 버라이어티하고요, 마지막에 갔을 때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모습을 보여줘요. 처음에는요, 낮은 온도에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과실하고요, 미네랄리티의 뉘앙스들, 굉장히 청량한 뉘앙스들이 굉장히 잘 살아요. 그러다가 중후반부 가면서 이 차가운 온도에서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와인이 풀리면서 오크에서 나오는 바닐라라든지 버터의 그런 고소한 뉘앙스가 엄청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와인은 해산물이나 어떤 샐러드보다는 조금 더 기름기 있는 연어 스테이크라든지 해산물 리조또, 크림 파스타, 가금류 구이와 찜, 닭이나 오리 같은 거 드시면 최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좋은 거요. 가격 1km 와인 기준 온라인에서 38,000원에 팔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샵에서 조금 더 할인받고 하면 3만원대 초반까지도 구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38,000원도 저는 솔직히 혜자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만큼 퀄리티 좋고요, 맛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LNM이고 샤도네이를 한번 알아봤고요.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해서 한때는 진짜 6병 7병 사다 놓고 샤도네이 먹고 싶을 때마다 꺼내 먹을 정도로 진짜 괜찮은 오크 샤도네이니까요. 만약에 오크 샤도네이를 경험해보고 싶다, 처음 경험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는 진짜로 추천드리고, 얘가 신대륙 와인이라서 잔단감도 조금 있어요. 드라이한 와인이지만 완벽하게 드라이하진 않아요. 조금 달콤한 느낌도 있어서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드릴만 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단 그런 신대륙 와인이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구대륙의 뉘앙스들, 특히 그 쉐리의 뉘앙스들이 또 같이 공존하고 있어서 저는 진짜로 웰메이드 샤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추 완전 강추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완양의 와인을 알아보자는 다시 돌아옵니다. 와바.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